네, 안녕하세요. 영은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와 같은 말을 남겨서 화제라고 합니다. 바로 리튬 정제 사업은 돈을 찍어내는 면허와 같다.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기를 권한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워낙 많은 말들이 나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이 말이 허풍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리튬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330%가량 인상이 되었다고 하고요. 자, 이 말은 그만큼 리튬이 많은 산업에 필요하고 특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수산화 리튬이 30kg 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60kg의 수산화 리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주행거리가 500km 그 이상을 또 노려보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의 수요는 더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전기차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리튬의 수요는 2030년에는 지금에 비해서 5배가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산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곳에서 리튬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정제하고 가공하는 기업들은 많이 없고 또 많은 기술과 설비 투자를 요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꽤나 타당성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도 짧고 행동은 빠른 일론 머스크는 또 재빠르게 텍사스주에 그럼 테슬라도 이 리튬 정제 공장 짓겠다. 한번 사업 되는지 확인해달라 하는 이런 신청서를 냈었는데요. 이게 돼버리면은 이걸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안 좋은 거 아니냐, 대형 경쟁사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가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거고 다른 기업들에게는 시너지 효과, 그럼 우리도 기술 개발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시너지 효과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신청은 해놓고 공장은 안 줄 수도 있어요. 네, 사업을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뉴스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원했던 거는 다양한 많은 기업들이 정제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 수산화 리튬의 가격을 원가를 좀 절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 있지 않았나. 그리고 너네가 좀 좋은 걸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거를 사겠어.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내 리튬 정제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호재가 있는데요. 바로 인플레 감축법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리튬 정제 기업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냐면요.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 안에서도 많은 리튬이 나오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바로바로 또 저렴한 노동력과 또 공장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리튬 정제 기업에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플레 감축법이 승인됨에 따라 가지고 중국과 중국에 납품받는 비율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줄이지 않으면 엄청난 양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중국의 비율을 줄이고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서 조달을 했을 경우에는 자그마치 소비자 가격으로 했을 때 전기차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꽤나 좋은 소식인 거죠. 또 전력난이 나버리면은 또 가공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많이 뛴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봤을 때도 리튬 정제 사업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기업도 눈여겨볼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기술을 인정받아서 이미 공급 계약에 들어간 기업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설비 투자를 끝내서 공장을 바로바로 또 돌려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대장님부터 말씀을 드려야죠. 저는 이 기업이 대장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미래 나노텍입니다. 미래 나노텍이 지난 1월에 리튬 정제 기업을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고 미래 첨단 소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미 이 기업은 LG 엔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LNF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번에만 하반기 납품 계약할 것만 해도 5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2천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내년에 2천억의 공급 계약을 달성하게 되면은 이게 이것저것 때문에 얼마가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3배에서 4배는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총이 4천억대이기 때문에
또 제가 예전에 어떤 저평가 공식을 이용한다면 상당히 3배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매력적인 또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생산 설비를 700억대를 또 투자를 해서 기존에 있던 공장에 증축을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또 조금 더 큰 규모의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 기업은 이름에서부터 나 리튬 전문 회사야 라는 것을 펄펄 풍기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리튬 플러스인데요. 리튬 플러스의 장점은 기술에 있습니다. 배터리에 쓰이는 99.99%의 초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시험 생산에 맞췄습니다. 기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막 대기업과의 공급 계약은 없는데요. 하지만 40억 정도의 다른 강소기업과의 계약 체결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공장 준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공장을 착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된다면 연간 4만 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거는 좀 주목해 볼 만하죠. 근데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니, 유튜브 양반, 그럼 지금까지 뭘 얘기한 거요? 괜찮습니다. 상장이 안 되면 이 회사를 투자하면 되는데요. 바로 휴센텍이라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난관이 남아있어요. 휴센텍이라는 기업이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또 윗분들이 왜 횡령 배임으로 다 끌려가셔가지고 지금 거래 정지가 됐고 까딱하다가 상장 폐지 위험에 당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가 다시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고 열린다 하더라도 조금 신뢰가 덜 쌓이긴 했죠.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하냐 봤더니만 협력하는 기업과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 리튬 플러스 성장성을 먼저 눈치를 채고 50억 정도 선점 투자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EV 첨단 소재인데요. EV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또 확보한다면 EV 첨단 소재에게는 굉장한 훌륭한 매출을 확보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두 기업 간에 또 잘 계약을 맺는다면은 조금 더 좋은 계약 조건으로 또 마진이 많이 남는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리튬 플러스가 잘 되면 지금까지로는 웃을 수 있는 기업은 EV 첨단 소재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바로 금량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개발 성공으로 한번 날아갔다가 이제 좀 조정받겠지 했는데 리튬으로 한 번 더 갔습니다. 5,000원도 안 되는 기업이 거의 2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4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일단 금량 같은 경우는 사실 원통형 배터리보다 이전에 수산화 리튬 가공에 대해서 더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10 마이크로 정도로 제조를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밀하게 또 쪼갤 수 있으면은 배터리에 납품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요. LG 엔솔을 중간에 끼고 미국에 있는 GM이나 캐딜락 품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대기업이 끼어 있어야 이게 대화가 통하겠죠.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설비 수준이 어떤가 봤더니만요. 이미 중국에 또 언제 또 이거 지었대 공장이 있습니다. 1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가공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있고요. 지금 매출이 2천억대인데요. 이 풀카파 생산을 풀로 돌렸을 때는 매출을 여기에서만 3,500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금량이 발포제도 그렇게 돈이 되진 않는 사업이지만 발포제도 하고 있고 수소 연료 전지 사업도 하고 있고 원통형 배터리도 공급 계약을 한다면 영업 이익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금량이 벌려놓은 사업들 중에서 제일 현실 가능한 게 저는 수산화 리튬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지만 그래서 단가를 얼마를 내놓을 건데 아직 확정 지을 수가 없고요. 아직 소형 정동기 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 가시화된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줌 사업에 뛰어든 거는 호재가 맞아요. 원통형 배터리는 정말 큰 호재긴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이걸로 돈을 벌어들였다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량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요. 뭔가 모르게 이 찝찝한 마음? 뭔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 하나였어요. 강소기업이거든요. 이 기업 자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도 아닌데 무슨 돈을 가지고 이렇게 신사업을 다 벌려놓는 거지? 대기업이 신사업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망해도 본전치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기존에 있던 발포제 사업이
캐시카우가 되는 것도 아닌데 얘네가 이거 신사업을 할 저력이 있나 이걸 좀 눈여겨봤던 것 같고요. 연구 개발비가 많아야 정상이거든요. 하다못해 LG 엔솔도 6,300억이 들었고요. SKO는 거의 800억, 7, 800억 가량이 들였어요. 연구 개발비를 13억밖에 들지 않았다는 거는 전 약간 의심의 정황이 보이거든요. 워낙 원천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원천 기술이 있어도 이렇게 13억 만에 가능하나? 이거 업원들 월급 주면 끝날 것 같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업체와 공급 계약이 체결된다면 이 의심은 좀 접어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좀 안전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좀 더 조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리튬 정제 사업은 사실 사업적인 효과도 있고 또 정말 필요한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한번 눈여겨봐도 된다. 전기차 사업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시장이니만큼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펌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리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이게 제일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